안녕하세요.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.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. 헐크 토크. 헐이냐 크냐. 오늘 다룰 그 헐크 지수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뭐냐? 스타트업입니다. 스타트업이 뭔지 아시죠? 창업입니다. 창업. 젊은 청년들의 창업. 근데 이 스타트업에서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. 하나, 첫째, 꿈 포기하지 말라.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이 청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창업을 해. 예.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축적해온 자기만의 능력이나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동시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펼쳐 보이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.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돼야 돼요. 스타트업이.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가?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드라마는 그 부분을 약간 판타지적으로 집어넣어줍니다.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샌드박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요. 샌드박스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져도 이게 모래를 깔아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도전을 해. 꿈이 있으면.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돼. 다치지 않아도 돼. 다시 일어나서 또 하면 돼. 이 샌드박스 역할을 사회가 해줘야 청춘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막 시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아주 이 부분을 주제의식으로 갖고 왔어요. 기본적으로. 요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멜로가 멜로로서만 서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많이 안 봐요. 그래서 멜로의 이야기와 동시에 사회적인 맥락, 우리가 공감대를 표현할 수 있는 맥락이 같이 엮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굉장히 잘 엮었어요. 이 엮은 이유가 이 작가가 좀 베테랑입니다. 박혜련 작가예요. 박혜련 작가.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, 2편 보면 멜로 얘기처럼 굉장히 뭐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도 모르게 이 청춘들이 성공하는 과정들에 내가 확 들어가서 몰입이 돼서 성공했으면 하는 욕망들이 막 생기고 그걸 옆에서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 이야기에 우리가 알코올 강물 사랑 이야기에 또 빠져들게 되죠. 그래서 여러 가지 토끼들을 동시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을 보게 된 계기가 이 배우들 때문에 제가 기대감을 갖고 봤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지의 연기에 대해서 연기 논란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지 연기가 많이 낮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수지 씨의 연기가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. 언제부터 제가 이 배수지 씨의 연기를 많이 주목해서 봤냐면 도리화가라는 영화를 할 때부터 제가 주목을 했어요. 그 작품을 통해서 예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룬 작품인데 그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동일시 그리고 뭔가 깊이 있게 뭔가 몰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배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깊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수지 씨의 연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작품은 배수지 씨가 갖고 있는 그 풋풋한 면이 있어요. 그 딱 보면 우리가 건축학개론에서 배수지 씨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그 풋풋한 면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작품의 어떤 밀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처, 내적인 상처, 감정적인 어떤 토로, 슬픔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묶어놨습니다. 그래서 수지 씨가 여기 보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인간적이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. 내가 이런 표현까지 쓰나 이거?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남주혁 씨가 들어가 있는데 남주혁 씨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백상 시상식 할 때 제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. 어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좀 다른데 했는데 이번 작품을 보니까 알겠어요. 이 작품에 이 캐릭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캐릭터면서 동시에 약간 천재잖아요. 코딩에 있어서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. 인간적인 매력.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잘 엮어져 있다는 거고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죠? 김선호 씨.
1박 2일 통해서 팬층이 굉장히 깊어졌어요. 근데 뭔가 이게 뭔가 투명하고 순수한 느낌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그런 것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의 역할은 약간 뭐라고 해야 투자자 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거운 역할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에요. 그래서 이 세 인물이 갖고 엮어지는 이 호연에 많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품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있다. 균형이 대본이 아주 균형이 있다. 그 다음에 뭐 연출은 이게 톤 앤 매너가 되게 좋습니다.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톤 앤 매너가 있는데 그걸 디자인적으로 잘 구현해냈어요. 그래서 연출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도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어서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헐크 지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헐크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 같죠? 예, 높은 편입니다.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서 3대 7입니다. 뭐 보면서 또 명작이 될 수 있겠죠. 보다가 보면.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3대 7. 그래서 스타트업을 여러분들도 스타트업 하시기 바랍니다.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작품이니까요. 기대하고 보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헐크 토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써주세요.